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이 곧 국가경제 발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경상남도 창원을 찾아서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이야기 했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조업의 강국으로 이끌어온 중심지가 바로 이곳 경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스마트 혁신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경남과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이곳에서부터 불러 일으키고자 합니다. 경남은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조 혁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도약은 우리 제조업의 중심지 경남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경남의 경제를 살리고 그것은 곧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4개년 계획. 김경수 지사가 취임 후에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이제 공장 제조 과정에 ICT라고 하는 것,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접목시키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뜻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던 내용입니다. 2022년까지 이런 공장을 2만 개를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전략보고 회의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2만 개가 아니라 3만 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또 다른 공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요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을 그 공약상 측면에서 보면은 자신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김경수 지사와 문 대통령 간의 어떤 특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행보라든가 이런 느낌도 같이 좀 받게 되는 그런 양자가 공존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함께 입장하는 장면을 보니까 마치 지난 대선 직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당시 거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항상 함께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가 함께 또 공장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역 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경상북도 경주, 전라북도 군산, 지난달에 경상북도 포항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 지역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을 왜 자주 보게 될까?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48.1%입니다.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떨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년 7개월 전에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46.9%,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가 1.2%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 야권에서는 이러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크로스하는, 야권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올 법해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연내에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묘하게 맞물려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받아서 흡수할 수 있는 상대 야당 진영이 분열돼 있으면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 빠지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최근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과거에서의 보수정이 갖고 있었던 계파 갈등을 좀 극복하고 통합하면서 새로운 제1야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역으로 맞물리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김병민 교수님, 그 말씀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일주 전보다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20%는 넘게 꾸준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 초반대의 지지율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왔던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실정과 또 맞물려 있다라고도 많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 다잡고 반등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주력한 카드였던 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인데 이조차도 지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모든 에너지의 동력을 결국 경제와 일자리에 쏟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청와대가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창환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좌우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떤 정책들이 특히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 경제를 보면은요, 최저임금을 이제 맨 처음부터 꺼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우측 보수로부터 또 중도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최저임금을 후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확장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민주노총이라든지 진보 쪽으로부터 또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동안 유지가 됐는데 진정성은 믿지만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향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방향을 갖다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섬세함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게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풍선 효과처럼 뭔가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믿고 있는데 속도 조절에서 실패해버렸죠.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만큼 보완책으로서 탄력근로제가 지금 이제 조금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또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를 보면 굉장히 섬세했습니다. 네. 5.18 기념식 때 유가족을 안아주는 장면 이런 것처럼 굉장히 섬세한 것들이 지지율 상승에 굉장히 다가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이런 섬세함, 리더십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진정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섬세하게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율 그리고 사전에 미리 토론하고 또 야당과 협조하고 이런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좌우로부터 협공을 당하면서 마치 참여정부가 좌우로부터 협공당하면서 지지율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여권 내에서 이러다가 자칫 참여정부 꼴 날라 이런 위기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예. 박창환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여권에 대해서는 좀 애정어린 시선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좌우 양측으로부터 특히 지지 계층으로부터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박문신 의원 보시기엔 또 다른 요인이 뭐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 또 이재명 지사가 기소가 된 일, 뭐 이런 일들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거의 2달 넘게 계속 하락하다가 급기야 이제 이번 주에 최저치를 다시 또 깬 그런 결과인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큰 틀에서 보면 경제 문제가 일단은 제일 커 보이고요. 그리고 리얼미터가 오늘의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냈습니다. KTX 탈선 사고, 그다음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 요걸 냈는데 어떤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또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지지율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 또는 정권이나 정부의 기본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 들어갈 때 이게 지지율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KTX 탈선 사고다 이러면 KTX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대응하던 과정. 그래서 원인을 놓고 말을 바꾸고 오락가락 대응한다든가 뭐가 비전문가들이 좀 헤매고 같은 느낌을 준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그 낙하산 논란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집행 능력이라고 할까 이거 연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투신 사망 그 자체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굳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내보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명색이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그런 반인권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의 예. 이중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자꾸 연상을 시키는 것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뭐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것들과의 연계가 그 리얼미터가 분석했을 때 KTX 탈선 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시시각각 바뀔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혔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청와대는 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가 이제는 실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진정성만으로는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실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집권 1년 7개월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또 오를 수도 있겠죠.